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자취방 귀신. 진짜 몇 번이고 고민하다가 쓰는 거야. 이건 정말 진심으로 진짜 내가 겪은 일이고 사실은 지금도 겪고 있어. 나 지난달에 자취방을 얻었어. 처음 방을 구하는 주제에 아무 생각도 없이 급히 구한 집이었지. 내가 미쳤지. 집은 창도 크고 주인 아줌마도 친절하고 좋아 보였어. 해도 꽤 잘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조금 습한 것 빼고는 괜찮았어. 바퀴벌레도 없었고. 그런데 당장 짐을 들이고 첫 주부터 잠을 설쳤어. 처음 이틀은 그냥 몸이 찌뿌둥하고 좀 아파서 이사 때문에 몸살 걸렸다고 생각을 했어. 진짜 몸살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닌 듯해. 그리고 셋째 날에 난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려봤어. 태어나서 처음이었고 굉장히 끔찍스러웠어. 묘사하려니까 너무 소름 돋고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겁나고 그런데 말을 해보자면 현관문이 내가 옆으로 누워 자면 바로 보이는 그런 구조인데 현관문을 바라보는 자세로 가위에 눌렸어. 그 이후로도 매번 그랬고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걸 미리 말해둘게. 어쨌든 생소했어. 막 몸이 이상하고 몽롱한데 기분 나쁘고. 그 상태에서 현관문 쪽으로 굳어 있는데 누가 현관문 입구에서 엎드려 누워 있었어. 신발장 근처에 턱을 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좁은 데서 곱게 엎드릴 정도면 하체가 없거나 기형인 것 같았어. 나 정말 애들 사이에서 겁 없기로 유명할 정도인데 그거 보자마자 기절할 것 같았어. 턱을 괴고 누운 자세로 날 쳐다보는데 너무 소름 돋았어.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니야. 머리가 좀 짧은 단발 정도 되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도 그게 날 보고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었어. 웃음 참는 소리 그거 알아? 하면서 참는 거. 그런 소리를 내는데 진짜 끔찍했어. 그러다가 그게 입을 벌리는데 그 순간 바로 혼절했지. 그 다음날 너무 무서워서 친구를 불러서 같이 잤는데 그날은 괜찮았어. 다음 이틀 정도도 무난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악몽이었나 보다 하기로 했지. 그런데 바로 다음날 또 가위에 눌렸는데 똑같은 그 자세였어. 역시나 그게 턱을 괴고 누워서 날 올려다보는데 또 웃음을 참으며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이번엔 이를 쫙 벌려서 웃더라고. 아니 진짜 무서웠던 건 이빨이 안 보였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웃길 수도 있는데 입이 찢어질 듯이 벌렸는데도 이빨이 안 보였어. 그냥 까만 것 같기도 하고 다 잇몸인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죽을 듯이 무서웠어.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도 없고 몸도 안 움직이고 진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침대 구조를 바꾸든 어떻게 해도 현관문이 보이는 쪽으로 계속 가위에 눌렸어. 그리고 그게 팔꿈치를 끌면서 하루하루 가까이 오는 게 느껴졌어. 그냥 매일매일이 말 그대로 악몽인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 친구네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매일 찜질방 가서 자는 것도 가난해서 좀 부담스러웠고 친구를 불러서 자고 가라고 해도 다들 그렇게 썩 내켜하지도 않았어. 아무래도 걔네 역시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게 아닐까 싶기도 해. 그리고 환장할 노릇인 게 그 망할 게 친구라도 자고 가게 되면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도 좀 더 커지고 팔꿈치도 쓱쓱 바닥을 미는 것도 더해서 죽을 것 같았어.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주인 아줌마한테 말하고 나가기로 했어. 되게 복잡할 것 같았는데 꽤 쿨했어.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랬나? 돈이고 뭐고 상관없이 너무 절박하게 매달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해. 내가 진짜 오기로 버틸려다가 진짜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아서 빨리 나가려고 결심한 거야. 나 진짜 미쳐가는 것 같아. 애들한테 말해도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속으로 썩어가는 기분. 이게 진짜 결심할 수밖에 없던 게 그게 벌써 내 침대에서 기껏해야 30cm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팔이라도 뻗어서 날 만질까봐 너무 무서운 거야. 무섭다는 말을 몇 번 쓰는 건지도 모르겠다. 나 원형 탈모 생겼어. 지난주엔 위경련으로 병원도 갔었어. 그 와중에 병원에서 좀 잘 수 있어서 마음은 편하더라. 그리고 이것도 진짜 무서웠는데 나 해산물 정말 안 좋아하고 거의 못 먹다시피 해. 비린내 때문에. 근데 이틀 전인가 동생을 만나서 밥을 먹는데 내가 진짜 개걸스럽게 반찬으로 나온 조기를 3마리나 먹고 있더라고. 여기서 잠깐, 빙의가 된 걸까요? 살짝 귀신 들린 것 같은데, 그쵸? 내가 원래 평소에 안 먹던 것도 먹게 되고 그러잖아. 계속해서 동생이 놀라서 눈을 커다랗게 뜨고 날 쳐다보는데 손에 생선을 들고 울었어. 진짜 미친 걸로 보였을 듯해. 나 이상해진 티가 많이 났는지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별말 안 하고 받아들였어. 아직 짐도 못 뺐고 적어도 이번 주까진 이 집에서 버텨야 돼. 너무 답답해서 아무데나 털어놓고 싶은데 집에서 하면 그것이 알기라도 할까봐 집 근처 PC방에서 쓰고 있어. 귀신이 글을 쓰는 걸 볼까봐. 집에는 안 들어갈 거야. 나 못 들어가. 해 떠도 들어가기 싫어. 쓰고 나니까 눈물이 난다. 진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돼. 나도 그냥 내가 미쳐서 헛것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진짜 미친 것 같기도 해. 그냥 정신병자가 고해성사한다고 생각해줘.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 나 이 집에서 이번 주 버틸 수 있을까? 있어도 될까? 머리가 한 뭉텅이씩 빠지는 것도 무섭고 지금 속도 너무 안 좋아. 쓰니까 토할 것 같다. 이것 말고도 많은데 더 못할 것 같아. 자취방 구할 때 조심해. 사람도 무섭지만 사람 아닌 게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저 이 이야기 듣고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어떻게 자든 계속 똑같이 현관문을 바라보는 상태로 가위에 눌렸던 거예요. 대학교 잔디밭에서 우리 막 술 많이 먹었었잖아요. 대학교 시절에. 그때 보면 다 같이 둘러앉아서 막 이런 거 하잖아. 턱 괴고 있는 거. 그 귀신이 현관에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점점점 다가왔대요. 처음에는 웃지 않고 막 크크크 하면서 웃음을 참고 있었다는 게, 이거 정체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이 그냥 쿨하게, 집 빼는 게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쿨하게 빼줬대. 사건 사고 같은 게 있었다든지 살인사건 같은 거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3호선 지하철에서.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 한 4년 정도 전 일인데 부모님이랑 나랑 같이 스크린도어 앞에 서서 지하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3호선이었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반대편 열차 타는 곳과 마주보고 있는 그런 구조였어. 아무튼 사람이 엄청 많진 않았고 꽤 드문드문 있었는데 내 맞은편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고 부모님이랑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 근데 어떤 남자가 건너편에서 네 발로 펄쩍펄쩍 뛰면서 막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대면서 오는 거야. 스크린도어 너머로 보인 거라 얼굴은 잘 기억은 안 나. 아무튼 무슨 개구리처럼 높게 뛰면서 단말만 비명같이 듣기 싫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막 지르길래 너무 이상하고 무서우니까 부모님을 쳐다봤거든? 근데 아무 반응도 없고 아까랑 똑같이 서 있기만 해서 이거 반응하면 안 되는 건가 보네 하고 그냥 나도 있었어. 이상한 건 사람들이 아무도 그 남자한테 신경 안 쓰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 신문 읽던 할아버지 뒤에서 이상한 비명 지르면서 미친 듯이 네 발로 뛰어다니는데 단 한 명도 그 사람을 안 쳐다봤어. 난 영무원이 오거나 신고라도 할 줄 알았거든. 그리고 바로 뒤에서 불쑥 튀어나와서 비명을 지르면 누군가가 놀라기라도 해야 될 텐데 정말 다들 평온해 보였어. 조용한 역 안에서 그게 혼자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데도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 곧 열차가 와서 난 그걸 타고 갔어. 가기 전 창문 너머로 쳐다봤을 때 그 할아버지 뒤에서 계속 뛰어다니고 있더라.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두 팔 두 다리로, 그러니까 엎드린 상태에서 막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면서 이상한 소리를 질렀다는 거잖아. 근데
누구라도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쳐다보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봤다는 거잖아. 안 본 걸까? 안 보였던 걸까? 난 안 보였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지금 이 남자의 모습은 글쓴이한테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 진짜 소름 끼친다. 거기서 죽었던 사람이었을까? 왜 거기서 그러고 있었던 걸까? 성부를 못하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나 보다. 살자를 하잖아요. 성부를 못한대. 저승으로 못 가는 거야. 이승에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 살자 했던 행동을 무한 반복한대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계속 그 고통을 똑같이 계속 매일매일 겪고 있는 거야. 아마도 지하철에서 살자 혹은 사고를 당했던 그런 원혼 아니었을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소름 돋는 꿈. 예전 중학교 때 학원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야. 학원 선생님의 지인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목포로 갈 일이 있었대. 그래서 다음 날짜로 비행기를 예약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오색 색동 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대. 근데 너무 생생하고 무서워서 그걸 보고만 있었는데 점점 그 춤 사위가 사나워지더니 진짜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막 떨다가 픽 쓰러졌대. 그리곤 잠에서 깼는데 비행 시간을 한참 놓쳐서 못 타게 된 거야. 평소에 늦잠을 자지도 않는 성격이라서 이상하다. 아씨 생각하곤 다음 비행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면서 땡땡아 살아있어? 우시면서 그러더래. 선생님은 무슨 소린가 하고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타려던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거야. 전화도 안 받아서 너무 걱정돼서 전화를 하셨던 거지.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그때 꿈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소름 돋게도 추락했던 비행기가 아시아나 비행기였어. 그리고 그 당시 아시아나 항공마크가 이랬대. 실화라는 게 소름이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소름 돋아. 꿈에 그 색동 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막 격렬하게 춤을 췄다고 했죠. 이 항공마크 약간 색동 저고리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야, 예전에 이런 마크였구나.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지몽을 꿨던 걸까요? 경고를 해줬나 보다. 그게 추락한다는 그 전조 증상이었나 보다. 이런 게 진짜 실화 같은 그런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비행기 탔었어 봐.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아는 언니의 경험담. 그 언니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술자리에서 듣고 술이 확 깨더군요. 그 경험을 한 게 내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얼마나 무서웠길래. 그 언니는 양재동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는 10층이 넘고 꽤 큰 건물에 있대요. 큰 길 하나 건너면 큰 산이 있는 건물에 2층을 세를 내서 쓰고 있답니다. 소문이 전엔 묘지였던 자리에 건물을 세워서 그런지 그 건물이 음기가 세다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여자 사원들이 기가 세다고 그런 말로 자신들을 위로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런 걸로 합리화했나 보다. 그 회사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서 주말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매일 주말마다 한 명씩 돌아가며 당직을 세운답니다. 언니가 여기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아무튼 지난 1월 일요일에 언니가 당직을 서게 돼서 빈 사무실을 지키며 컴퓨터나 하던 중에 5시쯤 배가 좀 아파서 화장실에 갔대요. 똥말이 없나 보다. 그때 언니가 생리 중이었는데 생리대를 따로 들고 들어가기가 귀찮아서 생리대가 들어있는 핸드백제로 그냥 들고 화장실로 갔대요. 매일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던 곳이 너무 조용하니까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겁도 좀 나고 좀 그랬대요. 겨울이라 5시인데도 좀 껌껌했고 나가서 보니까 옆 사무실에 남자 한 명 빼놓곤 아무도 출근을 안 했더랍니다. 약간 음산한 기분으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3칸 모두 빈 걸 확인하고 그중 가운데 칸에 들어가서 볼일도 보며 심심해서 전화기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핸드백은 문 위쪽에 붙은 그 고리 있죠. 거기에 걸어두고. 그런데 거의 모든 회사 화장실이 그렇듯
화장실 입구 문은 꽤 묵직한 쇠문이어서 한번 여닫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들어올 때도 아무도 없었겠다. 누가 들어오는 소리도 안 났겠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언니 칸 문 아래로 허옇고 이쁜 손 하나가 쑥 들어오더랍니다. 언니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그 손을 보니 그냥 평범한 여자 손이 더듬더듬 바닥을 훑으면서 뭔가를 찾고 있더래요. 당황은 했지만 처음 몇 초간은 누가 뭘 떨어뜨려서 손을 집어넣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한숨 돌린 언니가 여기 사람 있어요 하고 소리를 내려는데 뭔가가 이상하더랍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안 난 게 이상한 건 물론이었고 아무 말도 없이 손이 점점 쑥쑥 깊이 들어오는데 그 한겨울에 일요일이라 화장실은 좀 굉장히 춥고 썰렁했는데 그 팔은 팔꿈치까지 그냥 맨팔이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의 각도가 좀 이상하더래요. 보통 사람이 꿇어 앉아서 손을 화장실 문 아래로 들이밀면 손목은 좀 꺾여서 팔이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 손은 마치 바닥에 누워서 손을 집어넣은 것처럼 팔뚝이 아예 바닥에 붙어 있더래요. 그리고 그 각도에서 팔이 양옆으로 휘휘 젓는 것뿐만 아니라 앞뒤로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래요. 누군가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팔을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각도며 움직임이더랍니다. 이게 사람 팔이 아니라고 판단한 언니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발을 양쪽 벽에 올려 붙이고 그 손을 보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한 30cm 옆에서 손이 하나가 더 들어오더래요. 와, 손 크기가 모양은 비슷한데 아까 들어온 손하고 똑같은 왼손이더래요. 두 손이 양옆 앞뒤로 막 더듬더듬하다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궁합이 잘 안 맞는 건지 두 사람의 팔 같더래요. 그중 한 팔은 거의 어깨까지 다 들어와서 저쪽 뒤에 쓰레기통까지 손이 닿더래요. 그 경악스러운 공포의 순간에도 언니가 너무너무 다행으로 생각한 거는 그 손들이 전혀 들어 올려지지 않고 그냥 바닥만 샅샅이 더듬더듬 훑더랍니다. 언니는 그 와중에 두 다리와 팔은 양쪽 벽에 붙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고요. 한 1분쯤 지나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옆 사무실 남자가 무슨 일이냐고 큰 소리로 물으며 화장실 문을 열고 뛰어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닥의 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싹 밖으로 빠져나가더니 그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문에 걸어놓은 그 핸드백 있죠. 그게 움직이길래 언니가 눈을 들어보니까 문 위로 손이 슉 들어와서 핸드백 끈을 들어 올려서 떨어뜨리고 밖으로 사라지더래요. 뛰어 들어온 남자는 핸드백이 떨어지는 탁 소리를 들은 건 외에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고 언니는 하도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서 목이 완전히 쉬고 그 자리에서 오바이트를 해버렸대요.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날 있었던 일로 한동안 그 건물이 떠들썩했고 반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언니는 화장실에 관한 모든 게 무섭고 항상 발을 바닥에서 좀 띄워놓고 볼일을 보는 그런 버릇이 생겼대요. 회사에서도 한층 아래 화장실을 쓰고요. 언니는 아직까지도 그 손들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진짜로 본 거라고 우리들한테 강조를 하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 손들이 헛것을 본 거라고 해도 핸드백은 어떻게 그 위에서 떨어진 걸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트라우마 진짜 시게 왔겠다. 그래서 이 언니가 이제부터 화장실 갈 때는 발을 들고 볼일을 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이 건물이 약간 그런 소문이 있었대요. 좀 음기가 강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터가 원래 무덤터였다는 거야. 근데 음기가 센 곳에는 항상 귀신이 머물거든요. 야, 이 건물에는 진짜 빽빽히 귀신들이 많겠다. 그리고 더듬더듬 바닥에서 뭘 자꾸 찾았다는데 뭘 찾고 있었을까요 대체? 정말 천만다행인 건 이렇게 그냥 더듬기만 하고 위로 안 올렸다는 거죠, 손을.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기억 속 그 아이. 나 이번 주말에 외할머니 집에 갔다 왔는데 좀 많이 놀라고 왔어. 우리 외할머니 집 진짜 깡시골이거든? 편의점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어.
마을의 가구 수도 지금은 별로 없는 그런 곳이야. 지금은 외할머니 집을 새로 지어서 옮겼는데 예전에 있던 집은 지금 집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곳에 있거든. 옛날 집은 진짜 초가집이었어. 완전 그냥 초가집. 외부에 푸세식 화장실, 나무로 된 초가집, 대문도 나무와 나뭇가지들 엮어서 만든 그런 집. 나중에는 초록색 철문으로 바꾸긴 했지만 마당에 있는 수도가는 그 마중물을 넣어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 펌프 같은 게 있는 그런 곳이었어. 우리 외할머니 집 가는 길은 심지어 비포장도로였고 앞에는 개울이 흘러서 어릴 땐 거기에서 놀고 그랬어. 나는 어릴 때 그 집이 참 좋았어. 그래서 엄청 자주 갔었어. 하여튼 나 어릴 때는 방학만 되면 시골에서 며칠씩 자고 오고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초가집이었던 우리 외할머니 집 옆집 기와집이 하나 있었거든? 내 기억으론 원래 도시에 살던 부잣집이었는데 그 집 아들이 아파서 시골로 내려왔다고 했나? 뭐 아무튼 그랬대. 90년대인데 민속촌 같은 데 가면 그런 기와집이었어. 부잣집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TV에서 보면 옛날에 잘 살던 사람들 사는 기와집 그런 느낌이었거든. 나 외할머니 집 가면 그 집 아들이랑 진짜 맨날 놀았거든. 나랑 1살 차인가? 그랬어. 동네에 애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내가 외할머니 집 가면 놀 사람이 우리 막내 이모밖에 없었는데 막내 이모가 학교에 가거나 놀러 가면 나는 맨날 그 애랑 놀았던 거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검은색 멜빵 바지를 입고 있는 그 남자애의 모습이었어. 그 집 엄마도 약간 개량 한복? 뭐 그런 걸 입고 계셨는데 내가 그 집 가서 놀면 과자랑 음료수 같은 걸 주셨어. 우리 아들이랑 놀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다가 내가 고학년이 되면서 할머니네 집에 가는 빈도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자주 못 보고 어느 날 이사를 갔었나? 그 집에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게 되면서 그렇게 잊혀졌어. 이번 주말에 외할머니 집 갔다가 오랜만에 동네 구경 좀 하자 싶어서 외삼촌이랑 옛날에 외할머니 집 있는 터까지 갔거든. 우리 외할머니 집 있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집을 새로 지어서 살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 그 기와집은 다 무너진 모습으로 거의 터만 있는 수준으로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외삼촌한테 나 어릴 때 여기 살던 남자애랑 잘 놀았는데 이러니까 외삼촌이 무슨 소리냐고, 놀긴 뭘 노냐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웃는데 여기가 폐가가 된 지 50년은 다 되어간다는 거야. 내 나이가 30대 중반이거든. 외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뒤인가? 그 집 아프다는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그 집 부인도 죽고 남편 혼자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큰삼촌 초등학생 때쯤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시간상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 집 구조도 세세하게 다 기억나고 그 아이 방 구조까지 아직도 기억해. 심지어 그 방에 있던 물건도. 그 집에서 숨바꼭질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았던 기억이 아주 생생해. 웃긴 건 그 아이의 외형, 키나 하얀 얼굴,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다 기억나는데 얼굴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 집 엄마도 마찬가지로 다른 건 다 기억나는데 얼굴만 기억이 안 나. 외할머니한테 그 집 아들 생김새, 그 집 구조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시는데 우리 엄마도 자기도 어릴 때 잠깐 그 아들을 보고 못 봤다고. 너 누구 이야기하는 거냐고 하시는데 나 뭐지? 나 누구랑 놀았던 걸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고 굉장히 소름 돋았어요. 왜냐? 제가 경험했던 그대로 똑같이 경험을 했던 거야. 그게 뭐냐면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이제 매일매일 가위를 눌렸어요. 근데 가위를 눌릴 때 귀신이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몸만 못 움직이는구나 했는데 어느 날 귀신을 본 거예요, 제가. 막상 그 당시의 모습 있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다 기억이 나요. 근데 딱 가위에서 깨서 그 얼굴을 기억하려고 하는 순간 이목구비만 기억해서 싹 사라지는 거야.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 기억 속의 남자아이 딱 그 얼굴 이목구비만 기억해서 사라졌다고 하잖아. 그거 저 몰랐는데요. 귀신들의 특징이래요, 그게. 귀신들의 얼굴은 기억 속에 안 남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글쓴이한테 해코지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놀았던 거지. 삶에 대한 미련이 있었으니까.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자기 몸을 자르는 귀신. 요즘 계속 같은 꿈을 꾸는데 원래 꿈에다가 점점 살이 붙어가. 꿈 내용은 단순해. 나는 책상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고 언니는 침대에서 일기를 쓰는데 키가 엄청 큰 사람이 자꾸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크냐면 방문이 가슴팍에 와서 아예 어깨 위부터는 안 보이는 그 정도. 그래서 언니랑 나는 어차피 못 들어오는 거 아니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각자 할 일을 하면 그게 들어오려고 턱턱 부딪히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그럼 꿈에서 깨. 근데 요즘엔 자꾸 자기의 몸을 조금씩 자르고 와. 와, 씨. 3일째까진 못 들어왔는데 그제는 발목으로 문 앞에 서 있었어. 자기 발목을 자르고 온 거야. 근데도 못 들어왔거든? 그만큼 컸으니까. 어제는 종아리 반까지 자르고 왔는데 처음으로 어깨가 보였어. 그래도 못 들어오고 문에 턱턱 걸리다 돌아갔는데 만약에 무릎까지 다 자르고 들어오면 나 어떡해? 우리 집 기독교라 점이나 무당 찾아가는 거 못해. 나 너무 무서워. 나 몸 자르고 오는 귀신 꿈 글쓴인데 요즘 잘 지내냐고 묻길래 글을 다시 써봐. 이게 다음 후기 같은 걸로 글을 썼나봐요, 글쓴이가. 간간히 걱정해주는 댓글이 달리길래 생각나서 와봤어. 사실 너무 졸려서 잠도 깰 겸. 저 글 쓰고 나서 이틀 후에는 무릎까지 자르고 왔었어. 그때는 얼굴도 보였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 그냥 입이 굉장히 크고 웃고 있었어. 아무튼 얼굴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 이틀을 잠도 안 자고 친구들이랑 밤새 술 먹다가 낮이 되면 엄마가 운영하는 공방에 가서 그냥 핸드폰 하거나 너무 피곤하면 엄마 무릎에 잠깐 졸다가 하는 식으로 보냈어. 그러다가 한 번은 소파에서 좀 얕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또 그 귀신이 나온 거야. 근데 다행히도 깊은 잠은 아니라 바로 깼어. 그리고 이모한테 전화를 했지. 친가 외가 다 기독교인데 이모는 무당 쪽에 관심이 많아. 이런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이모가 용한 무당을 알고 있다고 가족들 몰래 다녀오자더라고. 이모도 기독교지만 그래도 무당한테 가보는 게 더 낫겠다고 가자고 해서 바로 갔어. 여기서부턴 대화체로 쓸게. 나는 거기서 기에 눌려서 말을 거의 안 했어.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보더니 이러는 거야. 소름 돋았어. 무당이 말했어. 어린 양들이 여기까지 온 걸 보니 급하긴 했나 보네. 그러니까 어린 양들, 기독교 신자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막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하고 이모가 말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당이 일단 부적 줄 테니까 방문에 붙여놓고 있어. 그놈이 장난으로 그러는 건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직 모르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 몰래 방문에 부적을 붙였어. 그리고 그날 밤에 부적만 믿고 내 방에서 푹 잤어. 근데 꿈에 귀신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문가에 앉아서 날 가만히 쳐다보더라? 그래서 와, 부적이 효과가 있네? 하는 순간 그 귀신이 우리 아빠 목소리 흉내를 냈어. 소름 돋아. 아빠가 맨날 하는 기도가 있거든. 우리 가족들 항상 보살펴 주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귀신이 웃으면서 그 기도 내용을 읊더라고. 눈물밖에 안 나왔어 정말. 내가 우니까 그게 더 재밌는지 이젠 우리 집 강아지가 짖는 소리까지 따라하는 거야. 어우씨. 강아지 주인들은 자기 강아지 목소리 다 알잖아. 딱 우리 강아지의 목소리였어. 내가 공부한다고 방문을 닫으면 낑낑거리면서 방문을 긁는데 귀신이 자기 손톱으로 방문을 긁으면서 똑같이 소리를 냈어. 진짜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아서 울기만 하고 계속 내 지인 목소리 따라하는 거 듣다가 깼어. 그리고 이모한테 전화하고 그 무당한테 다시 다녀왔어. 축사 기도를 하던지 구슬을 하던지 조만간 하려고. 그날 이후
난 아예 안 자고 있어. 밥도 많이 먹고 하는데 잠을 안 자니까 며칠 사이에 살이 쭉 빠지더라. 진짜 미칠 지경이야. 너무 무서워. 혹시 여기 기독교인데 굿을 해봤거나 축사 기도 받아본 사람들 있으면 도와줘 제발.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몸을 자르면서까지 들어오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글쓴이가 무서워하는 게 재밌어서? 귀신들은 그렇잖아요.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심을 먹고 양분 삼아서 살아간다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악귀들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꿈속에 나와서 공포심을 빨아먹기 위해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었을까? 조금씩 자르고 오고 하면서 다가왔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글쓴이한테. 그리고 표정은 웃고 있었다고 했고, 야, 여기저기 귀신들 다 웃고 있네. 무서워 죽겠네 진짜. 야, 그리고 기도문 같은 거를 따라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기가 센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게 무서운 게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죠. 아직 후기가 없어요. 후기가 오면 제가 소개를 나중에 또 해드릴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됐으려나? 굿 같은 걸 했을까?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굿이나 그런 거를 생각할 정도면 정말 공포스러웠나 보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영화관에서 귀신 본 썰. 귀신 잘 보는 친구랑 영화 곡성을 심야로 봤는데 진짜 깡세다. 황정민 배우 굿하는 씬에서 갑자기 오른쪽 사이드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자리에서 줄넘기 하듯이 탁탁탁 하고 뛰길래 저 사람 돌았나? 싶어서 그쪽을 빤히 보고 있었는데, 내가 고개를 티나게 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눈만 이렇게 굴려서 그쪽을 본 거거든? 근데 갑자기 친구가 내 손을 꽉 잡으면서 앞에 봐, 관심 주지 마 하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왜냐, 이 친구가 귀신을 보는 친구거든. 말도 안 나오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겠고 그냥 옆에 있는 친구한테 찰싹 붙어서 눈을 감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 영화 끝나고 나서 친구한테 야, 너도 봤어? 하니까 친구가 스크린 아래? 아니면 오른쪽? 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한동안 영화관을 못 갔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화관에 귀신들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뭐 전문가들도 그러더만, 영화 곡성에서 황정민 배우 굿하는 씬 있죠. 그게 진짜 리얼하다고 하더만. 그리고 저거는 정말 신이 실려야 할 수 있는 연기라고 막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하필 그 씬에서 근데 내가 진짜 무서운 게, 저는 영화관 가면 항상 오른쪽 사이드에 앉거든요. 나 그래서 더 무서워 지금. 오른쪽 사이드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탁탁탁 뛰었다는 거잖아, 무당처럼. 그럼 과연 영안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울까? 매일매일이. 그렇지 않아요? 난 내가 귀신을 못 본다는 게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혹시나 진짜 귀신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리고 난 이 친구처럼 담담해지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무속 팁. 진짜 용한 무당은 사주를 묻지 않는다. 사주는 태어난 날과 시를 말하는데 신점을 보는데 사주는 필요가 없다. 밤길에 이상하다 싶은 어느 한 곳에 시선을 오래 주지 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 느낄 정도의 기운이면 진짜 안 좋은 거라고. 그런 거 아시죠? 왠지 뭔가 느낌이 좀 쎄해서 한 군데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밤길을 걷다 보면.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10중 8구 그건 정말 기운이 안 좋은 거니까 보지 말라는 거야. 착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붙는데 너 나 볼 수 있구나 하면서. 다음은 무당 나이가 젊다고 신내림을 막 받았다거나 나이가 많다고 용한 것도 아니다. 이건 많이 들었고. 다음은 굿은 생각보다 무당이 가져가는 금액이 크지가 않다. 외주 비용이 많다고 한다. 굿 하면은 진짜 돈 엄청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거는 맞는데 의외로 무당이 가져가는 금액은 크지 않다네요. 연주하는 사람들도 불러야 되고 뭐 돼지 같은 것도 잡아와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쓰는 돈이 많나 보다. 이런 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다음은 많이 빌어야 한다는 공줄이 세다. 또 이건 칠성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꼭 신기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말을 믿고 신내림을 받아도 재산을 불리지 못하고 인생이 꼬이곤 한다. 다음, 신내림을 받고도 점사를 안 치고
반지만 집에 모시는 무당도 있다. 저 이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신내림을 받는다고 해서 다 막 전 봐주고 그러는 건 아니래요. 진짜 그냥 조용히 자기 집에다가 그런 걸 모셔놓고 지내는 무당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느꼈다고 아는 척 하지 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 느꼈다고 아는 척을 하는 순간 이거 봐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귀신들이. 다음. 집안 분위기가 그 공간이 어수선하면 곡식 또는 팥을 가스불에 하루 종일 끓이고 끝나면 집 밖에 내다 버려라. 먹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방법도 있대요. 다음. 사람이 주로 활동하지 않은 시간에 애매한 장소에 가지 마라. 난 무서워서 이런 거 못하거든요. 다음. 정말로 잘못된 턴은 평범한 사람도 감으로 느낀다. 진짜 잘못된 턴은 누구나 느끼나 보다. 다음. 무당이 하는 말이 두루뭉술하면 정확히 물어봐도 된다. 다음. 점집에 자주 드나들지 말 것. 무당이 부리는 신도 일종의 귀신이라 사주가 자꾸 팔리면 좋을 게 없다고 함. 이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요즘에 너무 답답해서 점 한번 보러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가지 말라고 막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이건가 봐. 진짜 그렇대. 계속 사주가 팔린다고 해요. 이거를 자꾸 가서 점 보고 하는 거. 많이 가는 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 인생 전반이 궁금하면 철학원으로, 개별 사안이 궁금하거나 가까운 시일 내의 일이 궁금하면 타로를, 과거와 연관된 어떤 사건이 걱정된다면 무당집으로 가라. 제가 타로도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 많이 봐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뚝 안 했습니다. 자, 다음. 나는 본 적 없다, 느낀 적 없다, 자신하지 말 것. 소름 돋는다. 저 귀신 못 봐요. 나 귀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자신하지 말라는 거잖아. 언제 어디선가 길을 지나칠 때 봤을 수도 있고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확신하지 말라는 거죠. 소름 끼쳐. 다음. 꿈에서 밥상을 받지 말 것, 받아도 먹지 말 것.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꿈에서 음식을 먹는 꿈을 꾸면 되게 아플 꿈이거든요, 보통은. 근데 아파서 끝나는 거면 다행인데 저승밥 같은 거를 얻어먹는다고 하죠.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뭐 꿈속에서는 우리가 막 조종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겠지만 이거를 늘 기억 속에 갖고 있으면 꿈에서 거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부적을 함부로 쓰지 말고 해를 넘겨 갖고 있지도 말 것. 부적을 버릴 때는 반드시 불에 태워서 물에 흘려보낼 것. 남의 부적을 물려받지 말고 타인의 손이 타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부적 자랑을 하지 말 것. 이건 좀 모르는 게 많았는데 부적은 버릴 때 태워서 버린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재를 물에 흘려서 보내래요. 이건 또 처음 알았어. 그리고 해를 넘겨 갖고 있지 말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 속에 혹은 뭐 현관문에 부적이 붙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지금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해를 넘겨 갖고 있지 말래요. 그럼 부정타나 보다. 지금 혹시나 그러신 분이 있다면 지금 쫙 태워서 물에 흘려 보내세요. 자, 다음. 욕실이나 주방에서 물소리가 자주 난다고 해도 아는 체 하지 말 것. 그것들이 물장난을 좋아한다고 함. 나 가끔 화장실에서 소리 나는데. 아니겠지. 집안에 귀신이 있다면 화장실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 아시죠? 다음. 본인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모종의 이유로 세상 빛을 못 본 경우가 있다면 빌어주는 게 좋음. 뱃속에서 안타깝게 이제 간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게 뭐 형이나 뭐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집안에 있다면 빌어주는 게 좋음. 다음. 귀신 얘기를 입에 달고 살지 말 것. 그것들도 듣는 귀, 알아보는 눈이 있다고 한다. 이 19번은 정말 저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매일이라고 하면 되지. 매일 무서운 이야기를 찾고 또 들려드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천일염으로 막 몸에 막 뿌린 거예요. 이상 무속 팁이었습니다. 흥미로웠죠? 부적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태우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물에 흘려 보내야 된다. 그리고 해를 넘기면 안 된다. 지갑에 혹은 뭐 베개 밑에 부적을 넣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해를 넘겼다면 그거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괜히 또 부정 타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큰 집에 혼자 사는 여자. 내 지인 중에 혼자 방 4개, 화장실 2개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 와, 부럽다. 나이도 젊었고 미혼의 여자라 주변에서 혼자 살기에 너무 넓다며 공짜로 얹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야. 그러다가 그 지인의 선배가 갑질 아닌 갑질로 막 우기면서 좀만 얹혀 살겠다고, 자기가 식비도 내겠다고 한 거야. 지인이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 했는데 집에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배는 얘가 거짓말하네, 비웃으면서 화장실 딸린 방 하나를 자기 걸로 찜하고 이삿짐을 날랐어. 그날 자려고 누웠는데 딱 잠이 드는 순간 5명이 양쪽 팔, 다리, 목을 꽉 붙잡고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며 날카로운 막대기로 막 다리, 목을 잘라내려고 피부를 막 퍽퍽퍽퍽 긁더래. 그리고 목이 거의 다 잘려서 숨을 못 쉴 만큼 피가 막 차올라서 하다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잠에서 깬 거야. 눈을 떴는데 딱 5분밖에 안 지나 있었고,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또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 또 똑같은 가위를 반복해서 눌리니까 2번째 깼을 때 그냥 바로 택시를 타고 짐을 챙겨서 집을 도망쳐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지인은 아직 그 집에 혼자 살고 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무당은 아니었겠죠. 선배라는 거 보니까 회사 선배 같은데 직업 무당은 아니지만 그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태어난 사람인가 보다. 야, 여자 혼자서 방 4개, 화장실 2개짜리에 사는 사람이 흔치가 않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대체? 아니면 뭐 물려받은 재산이 좀 많으신 분인가? 네, 아무튼 귀신이 나온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있다는 걸 인지한 거야. 인지함에도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지. 어쩌면 귀신만큼 기가 센 그런 지인 아니었을까요? 뭐였을까 대체 정체가? 가위에 딱 눌렸는데 5명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집에는 5명의 귀신이 있는 거야. 최소 5.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대단하다. 이 귀신들보다 기가 세던가, 이 귀신들을 부리던가, 하여튼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난 이 정체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내가 죽는 모습을 봤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난 특성화 공고에 재학하다가 9월 1일자로 취업한 고3이다. 병역 특례 받으려고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일단 난 학교에서부터 내가 좀 싫어하던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허구한 날 뇌피셜을 퍼뜨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아주 뻔뻔한 애라서 얘랑 좀 오래 있어 본 애들은 얘 말은 무조건 믿고 걸렀었다. 그런데 얘랑 같은 회사로 취업하게 됐다. 아이고. 난 성격상 잘못된 정보를 겁나 싫어하고 사실만을 중요시하기에 이 친구와는 성격이 상극 그 자체였고, 그 때문에 학교에서도 얘랑 몇 번 싸웠었다. 회사에서도 그러다가 잘릴까봐 얘가 개소리를 짓거려도 본래 성격을 진짜 최대한 죽여서 이해해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오죽하면 내 주위 친구가 나보고 부처님 멘탈에 도달했다고 할 정도였다. 그리고 첫 출근으로부터 2주 뒤에 일이 거하게 터졌다. 그 일이 뭔지는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역시나 이 친구의 되도 않는 뇌피셜이 굴린 스노우볼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약간 허언 같은 게 있나? 자기 뇌 속에 있는 걸 진실이라고 믿고 막 퍼뜨렸나 보다. 그러니까 벌구라고 하죠. 벌리면 구라. 근데 진짜 최악이야 이런 사람들. 계속 회사의 선생님들도 찾아오고 상무랑도 면담하고 교육청에서도 전화가 왔었다. 그동안 참다 못한 나는 화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1층 자재 창고에서 아무도 없던 걸 확인한 뒤 혼자 그 친구의 이름을 꺼내며 이씨 좀 뒤졌으면 좋겠네 개 너 같은 새끼가 하고 소리쳤었는데 그게 내 실수였다. 원래 1층 창고에는 사람이 잘 안 오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그 새끼가 날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놀래서 와씨 깜짝이야 라고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 걔는 날 계속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고 난 그 상황에 대해 당황해서 그냥
대가리의 사고가 정지된 상태였다. 분명 내가 하는 말은 빼박 전부 들은 거였겠지. 그냥 엿됐다 싶었다. 정막 때문에 숨막혀 뒤진다는 표현이 뭔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얘가 가만히 날 응시하다가 뒤돌아서 창고 밖을 나서는 거야. 뭐지? 상처받아서 멘탈이 나간 건가 싶어서 같이 따라 나섰고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걔 이름을 부르는데 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무시하면서 복도로 걸어가더라. 그쯤 되니까 나도 기분이 좀 그랬고 자기 잘못으로 터진 일인데 책임은 자기가 져야지 왜 내가 따라 나서며 무시까지 당하고 사과를 해야 되지? 싶기도 하고 아주 엿같은 기분이 빡침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라.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새끼 뒷모습을 향해 야이씨! 욕을 했다. 근데 그러니까 걔가 발걸음을 탁 멈추는 거야. 무시하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그제서야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싶더라. 병특 같이 받으려면 앞으로 최소 4년간 면상을 같이 봐야 할 친구인데 회사 다닌 지 2주 만에 분위기가 아주 못 갖게 지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다시 풀어보려고 나도 가만히 서서 걔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다고 했다. 얘도 뭔가 말을 하려는지 뒤돌아보려고 고개를 천천히 돌리는데 글을 쓰면서도 아직 소름이 끼친다. 지금 잠깐 커피캔을 마시려고 손에 들었는데 수전증 걸린 사람 마냥 손을 벌벌 떨고 있다. 어쨌든 걔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그 돌리는 속도 그대로 모가지만 돌아갔다. 온몸이 얼어붙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싶었다. 몸뚱이는 가만히 있는데 모가지만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갔다. 진짜 막 뚜둑거리며 목에 뼈 부러지는 소리가 복도에 다 울려 퍼지는데 난 그냥 그걸 멍하니 지켜봤다. 돌아간 고개에 그 새끼의 표정은 그냥 입을 꾹 다문 채 무표정이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돌아가던 그 속도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계속 돌아갔다. 피부는 걸레 빨대처럼 막 죄다 뒤틀려 가다가 한 바퀴 반 돌 때쯤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소리랑 같이 살까지 팍팍 터지며 피가 터져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 머리가 뚝 떨어져서 굴러오다가 내 발끝에서 멈췄는데 그 머리는 날 보며 이빨을 다 드러낼 정도로 웃고 있는 표정이었다. 어릴 때 귀신을 봐서 무당집에 간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검은 그림자의 형태여서 이 정도로 무섭지는 않았다. 근데 내 눈앞에서 떨어진 이 머리는 정말 생생했다. 터진 토마토 마냥 걸레짝이 된 모가지와 웃는 그 표정은 그 이후로도 종종 꿈에 나왔다. 당시 내 온몸의 세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비명을 질렀었고 척추 하나하나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영원히 멈출 것 같던 정막을 깬 건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였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질렀다. 내 목청이 그렇게 크다는 건 처음 알았다. 안 그래도 회사가 그리 큰 편은 아니라 나중에 들어보니 2층 사무실까지 엄청 크게 들려왔었다고 한다. 어쨌든 누가 내 몸을 겁나게 흔들었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라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 상무님이랑 과장님, 회사 사람들 전부 모여서 놀란 표정으로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느새 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 모가지는 사라져 있었다. 상무님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심각한 표정으로 묻는데 난 지금 생각해보면 매사가 엿 같았던 그 상무님이 그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보던 건 처음이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였겠죠? 어쨌든 내가 얼마나 비명을 질렀었는지 그 자리에서 기침을 했더니 손에 피가 묻어나오는 걸 보고 과장님 차에 실려서 바로 병원으로 갔었다.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말했는데 당시 사건의 주체였던 그 친구는 담당 부서에서 일을 잘하고 있었다고 한다. 애초에 바빠서 1층 창고에 내려온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간단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평소에 약하는 게 없냐고 묻더라. 없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해서 자꾸 부추기는 것 같아 엿같기도 했다. 상무가 산재 처리를 해줄 테니 일주일만 치료받고 오라고 했는데 5일 뒤에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통 회사는 상무님이 아침 일찍 와서 문을 열고 가시는데 상무님이 문을 연 뒤 2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려는데 복도에서 꽤 큰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그 친구가 계단 난간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팍 박아 박살이 난 채 죽어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들어보니 CCTV를 돌려보았을 때 상무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과 동시에 그 친구가 계단을 조용히 올라오더니 계단 난간 밑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그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평소 그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던 상무님 탓이라 생각했던 그 친구의 부모님이 회사에 찾아와서 울면서 상무의 멱살을 잡았고, 내가 회사로 복귀한 뒤 평소에 강한 모습을 보이시던 상무님도 어지간히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셨다고 한다. 평소에 활기 넘치던 회사는 그날 이후로 그냥 죽은 시체 마냥 침묵만이 감돌고 있더라. 이후 토요일날 대체 근무를 마치고 지금까지 폰만 만지다가 방금 과장님께 전화가 왔는데 혹시 토요일날 근무할 때 오전에 1층으로 내려왔었냐고 물었다. 내가 근무하는 곳은 2층이고 애초에 점심 먹기 전까지는 1층에 내려갈 일이 없는 그런 부서였다. 그런 적 없다고 하니 과장님이 그날 야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문득 회사 1층 내에 있는 포장실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내가 불 꺼진 포장실에 가만히 서서 과장님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별로 뭔가 행동을 취하진 않고 어느새 사라졌다는데 저번에 일도 있고 해서 섣불리 말했다가 연휴 동안 기분 잡치기도 그러니 고민하다가 결국 오늘 나한테 전화해봤다고 하였다. 지금 글 쓰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기는 하였는데 여전히 무섭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죽은 그 친구처럼 될까봐.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방금 기억난 건데 그날 모가지가 떨어진 그 친구의 몸뚱이 바로 뒤에 복도에서 걸어오던 그 발걸음 소리, 그 소리의 근원지를 봤었다. 그건 대표님도 과장님도 팀장님도 아니었다. 복도에선 내가 걸어오고 있었다. 몸뚱이는 뒤로 돌아가고 고개만 이쪽을 응시하며 뒷걸음으로 내게 걸어오던 내가 있었다. 내가 소리를 질렀던 건 그 친구의 머리가 떨어진 것을 보고 지른 게 아니었다. 내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른 거였다. 지금 부모님은 여행 가시고 집에 혼자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글쓴이의 친구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나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 차례는 나잖아.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어떻게 됐는지는 글이 더 이상 없네요. 잘 살아있을까?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현상을 목격했을까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 약간 힌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귀신을 봐서 무당집에도 갔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영안이 있던 사람이어서 이런 현상을 목격했던 건데 다음 차례는 아마 이 사람이지 않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나 그게 진짜 궁금하다. 이 귀신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죽음을 알려주려고 왔던 귀신이었을까? 아니면은 빙의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던 귀신이었을까? 이 글쓴이의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계단 위에서 살자를 했잖아요. 근데 잘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계단 위에 올라가더니 난간 밑을 가만히 쳐다보곤 그대로 떨어져서 죽었다고 했잖아? 그 친구도 빙의가 돼서 죽었던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없어서 더 미스테리하고 더 무서웠던 이야기 같습니다. 내 모습을 흉내낸 그것의 정체는 뭐였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되게 짧은 건데 인상 깊어서 갖고 온 이야기예요. 한번 해드릴게요. 제목 화장실 노크. 화장실 안에서 똑똑 노크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화장실 안쪽에서 밖에서 똑똑 두드리는 건 계세요? 라는 뜻이고 밖에서 두드린 후 안에서 똑똑 두드리는 거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라는 뜻이고 밖에서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안에서 똑똑 두드리면 들어오세요 라는 뜻이라고 해서 귀신이 들어온대. 나 이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괜히 민망해서 여기 사람 있어요 하면서 안에서 뚝뚝 두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그 순간 내가 응아 싸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귀신들이 들어와 있었겠지? 어우씨,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밖에서 노크를 안 했는데 노크를 하시면 그건 귀신한테 들어오세요 라는 뜻이니까 절대 조심하세요. 자, 제 바로 옆에는 디오리가 지금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자고 있었고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오늘 경험했던 제 경험담도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아주 진짜 무섭고 섬찟한 경험을 해가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즘에 잠을 통 못 자요. 몸이 굉장히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두통도 엄청 심하고 어깨도 뭔가가 짓눌려 있는 것처럼 밤에 잠도 못 자고 보통 새벽 5시, 6시에 잠들어서 8시에 잠깐 깼다가, 그러니까 2시간 자고 잠깐 깼다가 또 잠깐 다시 잠들었다가 깼다가 막 이런 거를 반복하거든요. 잠을 통 못 자고 머리가 너무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소금을 좀 나한테 뿌려볼까? 뭔가 좀 붙어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싱크대 밑에 천일염 이제 큰 거 그게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새벽에 깼는데 오늘 편의점에서 뭐 좀 사 먹을 겸 앞에서 소금 좀 뿌리자 싶어서 나가서 천일염을 몸에다가 막 뿌렸어요. 차차차 차차차. 근데 몸이 완전 개운한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먹어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이거 진짜 약발 장난 아니다. 소금 때문에 혹시 내가 나쁜 기운이 빠져서 좋아진 건가 컨디션이? 이런 느낌이 막 들었단 말이에요. 방송 전에 배를 좀 채우고자 삼각김밥을 사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앞에서 버튼을 누르려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벽에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모자를 눌렀었고 검정색 가디건에 안에 흰 티를 입었던 것 같아. 그 바지는 뭘 입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벽에 기대고 서 있으니까 그게 인상 깊을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나? 근데 버튼을 안 누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눌렀어요. 삼각김밥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눌렀어. 근데 그 여자가 가만히 있는 거야. 띵동 1층 해서 문이 열리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층을 눌렀어. 근데 닫히려고 하는 쯤 그 여자가 갑자기 쓱 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그때까지 안 타길래 저 사람은 1층에서 누구 기다리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거의 닫힐 쯤에 들어오는 거야 여자가 쓱. 그러더니 제 뒤에 섰어요. 전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정 가운데 타요. 근데 뭔가 평범한 사람들은 인상에 안 남지만 한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신경 쓰이는 거 아시죠? 눈은 앞에 보고 있는데 온 신경은 뒤에 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여자한테. 왜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벽에 기대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누르니까 그제서야 들어와서 내가 사는 층 바로 위층을 누르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었어. 뒤쪽을. 미치겠는 거야. 천일염 나한테 뿌리기도 했고 막 뭔가가 소름 돋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제가 사는 층에 띵 도착을 했어요. 문이 열렸어. 제가 내리는데 분명히 그 여자는 저보다 한층 위층을 눌렀잖아요 버튼을. 따라 내리는 거야. 근데 제가 하면서 뒤를 돌아보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 너무 무서운데 한 손엔 삼각김밥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내리는데 따라 내려. 너무 무서워가지고 걷기 시작하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근데 제가 복도 끝에 살아요. 복도 끝까지 가는데 왠지 내가 들어가는 곳을 노출을 시키면 그 사람이 보고 있을 것만 같은 거야. 내가 사는 곳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것만 같은 거야. 무섭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중간쯤 걷다가 계속 따라오길래 뒤를 확 돌아봤는데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그 조용한 공간에 복도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뒤를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걷고 있었는데 분명히 뒤를 따라왔는데 없어졌어. 근데 귀신인가요 하는데 저도 그걸 모르겠는 게 물리적으로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렀고 그리고 대낮이었는데 뭘까 대체? 그러니까 모든 아다리가 막 딱딱딱딱 떨어지면서 근데 우리 집까지 못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내가 설마 오늘 천일염을 이렇게 몸에 막 착착착 뿌려가지고 못 따라오는 건가? 혹시 소금을 내가 뿌려서 붙어있던 귀신이 떨어져서 열받아가지고 따라오려고 했는데 집까진 따라오지 못했나? 막 이런 생각이 혼자 드는 거야. 물론 어떤 사람이 제가 사는 층보다 한 층 위에 눌렀다가 내가 내릴 쯤 타이밍이네 해서 같이 내렸다가 뭐야 아니네 하고 다시 타고 갔을 수도 있어.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이상한 게 분명히 내 뒤에까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고
난 계속 여기를 신경 쓰고 있었고 뒤를 확 돌아봤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현관 앞에도 소금 치세요 하는데 소금 쳤어요, 무서워서. 근데 있잖아요, 소금을 이제 뿌린 게 컨디션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제가 이제 하루에 맨날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야,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몰라도 지금 너무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신기하죠? 그냥 천일염 말고 햇빛에 잘 양기를 머금은 천일염으로 어깨에 툭툭툭툭. 애교 보세요, 애교. 꼬리로 항상 이렇게 날 이렇게 감싸고 있어, 손 잡는 것 마냥. 알았어.